자, 오늘 뭐 하루 종일 변동성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도 막판에 이제 많이 돌려놨어요. 그래서 0.39% 그 정도 2,745예요. 투건 들면 3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연말까지 3천을 보겠다라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 대해서 무슨 연말이냐?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좋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시가총액 비중이 두 종목 합쳐서 3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만 조금만 움직여도 3천은 금방 온다. 지금 지수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에서 20%, 그러니까 최소 15% 들어 올리면 시장은 3천이에요. 시장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정도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이 3천 가려면 지금 지수 대비 얼마? 10% 정도 올라오면 3천인데 바로 지금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씩 올라오면 둘 다 사상체듯이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는 거고 시장은 이제 막 3천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처럼 좋은 시장이 사실상 어디 있어요? 뭐 엄청난 거지. 시장 뭐 매우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대처해 나가면은 뭐 그렇게 뭐 문제되거나 무리될 건 없습니다. 미국 쪽의 흐름 자체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어제 뭐 강세로 잘 마감했고 다만 이 흐름에 있어서 사상체대치 지금 고점 돌파의 목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전에 있는 그 흐름의 기준에 있어서 일단은 그 종목별로의 흐름, 종목별로의 흐름이 엔비디아가 일본 기준에 살짝 눌렸다 그 정도? 월봉으로 보면 아무런 내용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종가상의 사상 최대치 기준이 설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장 차트를 미리 잘라놓은 거면은 PPT에 넣어서 주시고 안 잘라놓은 거면은 종목별로 차트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다우존스 지수하고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지수로 오늘은 뭐 잘라보죠. 일본까지 자를까요? 일본 프랑스까지 자를까? 프랑스 독일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월봉으로 잘라주시고 기간은 102 정도 누르시면 될 거예요. 00102. 그러면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15년 12월부터 나옵니다. 15년 12월부터 월봉 차트. 말씀드렸죠. 미국의 세계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렇게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 거를 하나 자를까요? 그렇게 자릅시다. 그냥 간단하게 뭐 화살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잘라만 주시면 제가 거기다 줄을 붙일 테니까. 그러니까 대만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치, 그리고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고, 그리고 지금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2배. 원래는 2,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50%뿐이 안 됐어요. TSMC가. 그 GPU에 대한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가총액 8인가요? 9위까지 올라왔나? 굉장히 크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뭐 계속 그렇게 지속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TSMC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TSMC 지금 뭐 7,400억 달러잖아요. 7,4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조 달러를 넘긴 거고 7,400억 달러를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대략 저 금액이면 얼마가 되나요? 1,400원 잡아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1조를 넘겨요. 1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1,000조를 넘깁니다. 1,000조. 1,000조면 삼성전자의 딱 2배. 그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만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지수 시가총액을 넘겼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MS,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입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예요.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가 작년 재작년에 시가총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플하고 시가총액 1, 2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대로잖아. 사우디 아람코는 거의 그대로죠. 바뀐 것도 없죠. 근데 문제가 아니라 사우디 아람코는 그대로고 나머지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누가? MS도 2위였다가 2년 만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겨서 올해 1월 11일부터 시가총액 1위로 재등극을 한 거예요. 2조 달러 미만이었겠죠. 근데 지금 50% 이상이 올라온 거야.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3조 달러까지. 엔비디아는 작년에 시가총액 순위에 없었다니까.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못 들었어요. 그게 지금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기면서 시가총액 얼마? 3위로 올라온 거, 3위.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시가총액도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온 겁니다. 결론은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AI 사업 확장에 엔비디아가 덕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엔비디아발 HBM 반도체, 그 반도체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동반적인 강세. 뭐 TSMC가 가장 큰 수혜를 보긴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소부장 쪽의 기술력들, 그런 부분들 연동을 시켜서 보셔야만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의 대장이 누구예요?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은 누가 뭐라 해도 한미 반도체죠. 뭐 시가총액 규모나 거래 대금의 규모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 한미 반도체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이제 전력주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전력주들의 그 이슈 범위도 뭐 만만치 않죠.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전력 변압기, 뭐 전력 기기 뭐 전부 통틀어서 전선까지 뭐 다 통틀어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오늘 HD 현대마린의 신규 상장 변동성에 뭐 연동이 되었던, 아니면 자체적인 강세 흐름으로 기준이 잡히던, 어찌됐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앞전고 좀 넘길 수 있으리라 표현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 박스형제 TV에서 총 3파트로 방송을 나눠서 했는데, 앞에 2파트가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설명 뭐 차분하게 제대로 다 해드린 거니까 그거 2개를 좀 묶어서 잘라주세요. 뭐 거의 뭐 전체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은 묶어서 자르기가 애매하면은 똑같은 파일이더라도 하나는 그냥 현대 일렉트릭으로 해서 통으로 올려버리세요. 썸네일 자체를 바꿔가지고 하나는 박성재 TV의 기준으로, 하나는 HD 현대 일렉트릭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똑같은 파일을 2개로 올려버리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링크 올려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에 들어가 있듯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지금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어느 걸 5월 포트로 넣을까 끝까지 갈등을 했죠. 끝까지.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을 아마도 넣었을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4월 말 그때 기준에 과도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넣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주 기준에서 넣은 건데, 정책주가 2종목이나 있는데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에서도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MSCI 지수에 이제 편입되고 나면 이제 마감 동시 효과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아예 설정을 할까, 요 갈등을 한 거였죠. 어찌 됐든 우리는 IT 위주에서 비중이 채워져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0%입니다. 둘이 합쳐서. 그리고 이제 슬슬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비중으로 늘려 나가려고 미리 말씀을 다 드려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비중 25% 유지에 주력주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래간만에 이제 소부장 쪽 HL 만도 쪽도 같이 넣어놓은 상태.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은 실적주로, 정책주로 보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매우 긍정적이죠. 이 포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이 잡혀요? AI8 기준, 그리고 미국의 대선 기준에서 정책주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그 주봉 차트에서 기존의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그 투자자별 수급 동향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준이 지금 어쨌든 작년 1월부터 해서 49%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해서는 뭐 월등하게 두세 배 올라온 거죠. 시장 지수가 작년 1월, 그러니까 재작년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재작년 말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재작년 말 그쵸, 재작년 말 기준의 종가로 따졌을 때 22년 말 그때가 2236포인트니까 지금 2740이니까 500포인트 20% 조금 더 올라왔네요. 20% 조금 더 올라왔고 삼성전자는 얼마? 50% 수준이니까 2배 조금 더 올라온 거죠. 2배. 응?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월봉 기준에서 이제 2015년 금리 인상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했을 때 기준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시장 대비해서 10배 올라와 있는 거예요. 10배. 그러니까 주도주는 먼 기간으로 따진다면은 10배 수준까지 변동이 나와요. 주도주는. 그리고 단기간으로 놓고 볼 때 1.5배에서 3배 정도의 기준을 놓고 봅니다. 지금 기준이 일단은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는 시장 대비 2배 인제 기준이 나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월등히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전체 월봉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뭐 시장 대비 10배가 아니라 20배 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작년 1월부터의 주봉상 기준에서의 작년 1월부터의 흐름을 보시면 엄청난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와 함께 저점 대비해서 지금 140%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150% 이상 160% 가까이 올라와 있었는데 고점에서 좀 밀린 거잖아요. 시장 20% 올라올 동안에 지금으로만 따져도 7배죠.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차, 기아 못 움직일 것 같지만 마찬가지. 현대차, 기아.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신고가 랠리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시고요. KB금융 올해 들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이에요. 그 수급에 대해서 이제 2월 달에 뭐 정부가 발표한 밸류 프로그램 그 이전부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 있었고 고금리 시대에 맞게 흐름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종목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KB금융 쪽 오늘 차트 잘라주실 때 주봉하고 월봉 둘 다 잘라주세요. 기간은 뭐 매번 자르는 것처럼 주봉은 작년 1월부터 그리고 월봉은 15년도 12월부터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도 결국 뭐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든 윤정두가 계속 강조드리는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 저평가 상태의 기준, 또 고금리 시대에 맞는 주가의 흐름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든 어느 쪽이든 뭐 무방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밸류 프로그램만을 해석하시기보다는 고금리 시대에 맞는 실적주 기준에서의 기준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한국전력도 저 밸류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개념보다도 실적 개선에 따른 기준, 흑자 전환.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죠. 주간 단위에.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의 한국전력의 누적 순매수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고점 대비 지금 12% 밀려 있는데 굉장히 강한 거죠. 마지막에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나는 최고점에 샀어요. 이거 굉장히 약한 종목이야. 막 이런 종목이 어딨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어떻게 추천해? 아니에요. 뭐 나쁘지 않고 전혀 매우 강한 거고, 매우 긍정적인 거고. 하방이 21만 원 선에서 잡혀 있어요. 최악의 경우가 시장이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 20만 원 선이 마지노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외국기관 쌍끌이네요. 뭐 규모는 개인들이 7만 주밖에 안 뺏겼어요. 0.2%입니다. 0.2%의 신고가 랠리 기준에 지금 현재 위치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잖아요. 우리는 이걸 계속 봐왔고 라이브 방송에 계시는 VVIP 회원님들은 이 수익을 만끽했고 아쉽지만 야 이거를 오늘 이렇게 엇박자의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매 따라하기 방 메타방의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뭐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충분히 뭐 마지막 해석 잘했고요. 장중 해석도 잘했고. 다만 이제 눌려져 있을 때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재편입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재편입 기준에 또 우리 한미반도체라는 걸쭉한 종목이 튀어나와 준 거고 한미반도체도 절대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다시 기술적으로 요 정도라면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메릴린치가 이제 아마 순매수로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로 잡혔을 것 같고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외국인들 쪽에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외에 또 매수. 제일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저렇게 좀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간헐적이지만 기관의 매수 전환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 금융투자 쪽은 어떤 거예요? 금융투자 쪽은 상품의 해지 물량입니다. 자체 계정에서 사는 경우 드물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쪽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 쪽이나 이런 쪽에 차익 실현이 일정 부분 이제 일단락 될 수 있는 위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시간에서 이왕이면 오늘 조금 평상시에는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요. 대형주는 시간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 일단 현대 일렉트릭이든 한미반도체든 시간에서 좀 움직임이 강도 있게 나와주기를 그렇게 해서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바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26만 5,500원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은 오늘 종가 대비 최소 7에서 10%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걸 좀 기대하면서 이제 오버나잇 하고 오버나잇을 했는데 밀리더라도 이제 수급에 대한 불편함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제 뭐 세 가지의 재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재료 내용은 어제 영상 또 어제 박승일 TV 영상 그거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좋네요. 매우 좋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수급이 이제 조금 제한적인 상태 기준이 돼 있고 뭐 어제까지 수급은 뭐 긍정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이 거래일 연속 수급이 긍정적이에요. 수급 들어온 것 대비해서는 주가가 오늘 장중 기준에서는 엄청난 탄력을 받은 건 아니에요. 물론 0.17% 정도 들어왔다고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내일 기준의 변동률이 나오려면 또 신고가가 나오려면 최소 300만 주 이상이 나와야 신고가 형성 뛰어넘는 흐름 15만 3,200원 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5만 3,200원이면 10%가 된단 말이에요. 10%의 변동률이 나오려면 1조씩 터져줘야 돼요. 최소 700만 주. 700만 주가 터져야 10%의 등락 범위가 나올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이제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에는 150만 주만 터져도 그러면 5천억 정도가 이제 가장 큰 거래대금 되는데 150만 주 이상만 터져주면 그 정도 수준. 그러면 이제 신고가를 넘기더라도 기술적으로 불편한 건 제한적이다. 펀더멘털적으로는 둘 다 뭐 누가 우일할 것도 없이 둘 다 펀더멘털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이 수를 작년 5월에 접근했을 때만 해도 저평가했어요. PER 실적 개념 기준으로 잡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원체 많이 올라와 있어서 PER이나 PBR이 전부 높아요. 높은데 수급 범위가 지속적인 편입 위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한 겁니다. 0.7% 가까이 이틀 동안에 1.5%. 이야, 그리고 그 앞전에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어찌됐든 빠져나가는 흐름도 있잖아요. 저거는 손바뀜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간에 내일 그 1.5% 들어오고 변동률이 뭐 5%대라고 한다면 작지는 않은데 평상시에 슈팅으로 본다면 내일 만약에 내일 프로그램 쪽이 갭상승이 개장초에 나오고 프로그램 쪽이 강해진다면 개장초부터 볼 수 있어요. 얘도. 그래서 볼 종목은 많아요. 볼 종목은 많은데 어제 이제 박스에서 뭐 1시간 프로에 35분 이상을 HD 현대 일렉트릭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오늘 하여간에 메타방 수익 범위가 가만히만 있어도 6%대. 그다음에 차익 실현 재편입이 뭐 원활할 수 있는 좀 흐름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0%까지도 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안타깝게 지금 2.5 전일 대비 지금 1% 정도가 손실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여간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내일 잘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다볼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뭐 HD 현대 일렉트릭 당연히 변동성 매매에서 우선순위로 한미반도체와 함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잖아요. 거래가 터지느냐 그거. 그다음에 주성도 거래가 지금 매우 제한적인데 얘는 누적 수급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20% 가까이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 발표 이후에 죄송합니다. 인적 분할 발표 이후에 과도하게 하루 이제 변동이 확정이 됐었는데 당일날 그 설명 다 해드렸고 다 돌렸고 수급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얘도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거래 터지는 날 위주로만 좀 들여다볼 거예요. 그다음 삼성전기, LG이노텍은 둘 중에 한 종목을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 PCB 업체가 어찌됐든 세 종목이 돼 있잖아요.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이수, 페타시스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또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종목을 좀 압축을 하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너무 종목이 많아도 불편하니까. 그다음에 방산 쪽에 이제 하나 시스템도 변동성이 확장이 한번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엔진 범위가 이제 오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수급이 들어와 있는 가벼운 종목 1조 이제 막 1조 돼 있는 하나 엔진 시스템 이런 쪽은 매우 가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어찌 됐든 변동성이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올 때 변동성 이용해서 단기 공략도 하고 거기서 이제 물량 또 소진시켜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관심 종목 분 기준에 어제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나머지 종목 봐야 되는구나 우리께. 만도 기준에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만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고 맥쿼리하고 홍콩 상하이 증권 쪽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원체 급감을 해가지고 눌려져 있을 때 이제 조심스럽게 편입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뭐 종가를 다 돌려놨습니다. 내일 자동차에서 소폭의 강세만 연출이 돼도 얘도 변동성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수급은 여전히 적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APR은 안타깝게 오늘 그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었는데 차익 실현을 못 잡아드렸어요. 차분히 뭐 내일 정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규주인데 가격 반발력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볼 건 아닌 것 같고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한적인데 일단 추이는 긍정적이었었잖아요. 다시금 이제 거래가 급감을 해버렸어요. 일단은 뭐 APR 적절한 선에서 정리 전체 매도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대한전선이든 뭐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좀 들어오고 기간도 좀 들어오고 주가는 눌려 있고
대한전선이든 재룡전기가 윗골이 쫙 달리고 내려와서요. 그다음에 뭐 일진전기. YC는 지금 글쎄요, 100만 주를 떠넘겼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진입 이전에 투자 주의를 하루 준 거고 그만큼 주가가 또 밀려서 끝났고 내일은 이제 뭐 14,000원 공방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네요. 여기서 그 14,000원 공방에서 수급이 프로그램이 좀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판 건 이제 대사는 거죠. 그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은 최근에 고점 16,100원을 당장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넘기면 이제 뭐 주가가 눌릴 이유가 없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 경고 꼬리표를 달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뭐 그렇게 꼬리표 달고 가기는 귀찮으니 차익 실현도 나왔고 그에 따른 눌림폭도 나왔고 근데 이제 눌려 있다 보니 또 한번 뭐 저점 편입의 기준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래량 보면서 고민을 해볼게요. 그다음 BH 같은 경우에도 만도랑 비슷하죠.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갭상승 이후에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서 또 거래가 급감하면은 거래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해보고 BH도 고민을 해볼게요. 메타방은 1조 미만이더라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이제 리노공업도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관망 정도 기준에서만 놓고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HLB가 저점에서 돌려놨는데 프로그램이 또 일부 들어왔네요. 프로그램이 하여간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이슈, 뭐 엔캔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에 현혹된 개인분들 그걸 또 악용하는 선대인 같은 그런 분들 분들이라고까지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박순혁이 이런 친구들. 하여간에 결론은 우리는 뭐 우리대로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의 기준이라면 뭐 당연히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흐름이라면은 한 발짝 뒤에서만 한동안 변동성 매매를 했다가도 뭐 그냥 뒤로 물러선 종목도 많죠. 마지막 자락에서 뭐 손절한 종목도 있고. 그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DX 올해 기준에 올 초에 뭐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한번 접근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수익도 내고 마지막 자락에 뭐 손절도 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그래서 수급이 또 형성돼 있는 누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누구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또 누구요?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뭐 정책 이슈가 불거져 있는 KB금융, 한국전력, 뭐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또 AI 연동돼 있는 전력기기 이런 쪽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하여간에 뭐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전혀 불편한 거 없고 그런 흐름 속에서 좋은 결과물들이 이제 차분차분 나와주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또 메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종목 하나에 높아요. 높기 때문에 잘 연동이 될 때는 매우 강한 수익이 단기간에 뿜어져 나올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처럼 좀 아쉬운 경우가 있죠. 이제 아쉬운 경우가 있더라도 뭐 계좌 손익에 있어서는 플러스를 잘 유지해 줬고요. 전거래를 대비해서 한 1% 손실이 돼버렸어요. 오늘같이 좋은 흐름 기준에 현대일렉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재편익 과정 속에 한미반도체 또 병행 기준에서부터 하여간에 좋은 장인 만큼 좋은 종목에서 기회가 형성이 된다면 차분차분하게 대처해서 뭐 수익률 극대화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좀 꾸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이 이제 뭐 10에서 20%씩 메타방 쌓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지금보다도 조금 공격적인 매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 규모를
10조에서 뭐 5조까지도 낮출 수 있고 또 1조 수준의 종목도 들여다볼 수 있고 BH처럼 아예 좀 특이한 케이스다 그러면은 1% 이하에서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거래만 원활하다면 그러니까 거래가 원활하다는 건 뭐냐면 거래 대금이 월등하다면 예, 환급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매번 강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외따방 계신 분들께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좀 한번 다 보내주세요. 전일 대비 아마도 전일 대비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돼버리신 상황이 되는데 그게 뭐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일단은 포트폴리오 계좌를 보내주셔야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으신지를 확인하고 또 위축돼 있으면 끝까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여기서는 다시금 차분하게 대처해서 수익률 뭐 최소 1, 20% 이상으로 좀 들어 올려 놓자고요. 최소. 그래야 지금 메타방 운영하고 20거래일 정도 된 것 같아요. 20거래일까지는 아닌데 하여간에 3분의 2 정도 기간이 흘러갔습니다. 계좌 잔고 나오는 쪽을 좀 보내주시고 그 손익 범위에 맞게 전략 기준 잡아서 대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동참하세요. 합류하셔가지고 지금 네이버에서 뭐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유튜브 찍고 들어오시면은 또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어제 공략 내용도 있고 뭐 포트폴리오 대공개도 있고 뭐 밑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다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한미반도체도 올려드렸고 그 참조해서 대처하시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서 좋은 종목에서 좋은 수익 내셔야죠. 엉뚱한 마케팅 종목 소형 잡주에서 오늘 뭐 비트로테크인가요? 장중 상한가가 쫙 검색기에 터져 나왔죠. 이런 말장난 같은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 계좌의 실질 수익을 잡아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뭐 선익 시스템도 오늘 뜨긴 떴네요. 1조 미만짜리는 상한가 아니면 마케팅 뭐 검색기에 넣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포착되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수익 좀 꼭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월등한 수익 범위를 좀 창출해낼 수 있기를 고생하셨습니다.